네, 안녕하세요. 국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일단 이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배경 지식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은 모두 다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이거는 이제 승윤이의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일단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승윤이랑 정윤이만 해도 그 살아온 삶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선호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소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 문학작품을 읽을 때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 박스 밑에 보시면 총 4가지 관점 있죠.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이 4가지 관점이 현재 중학교 국어에서 배우는 소설, 시 등 문학작품 감상법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어떤 거는 초록색으로 칠해놨고 어떤 거는 빨강색으로 칠해놨죠. 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앞으로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이 반영이라는 글자, 뭐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문학작품이 그 쓰여진 시대 상황,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일 단골 메뉴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소설이나 시에는 당연히 뭐가 제일 많이 나타날까요? 일단 우리 민족이 힘들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 힘든 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저항을 했다. 일본한테. 뭐 이런 것들이 시와 소설에 만연하고 있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시나 소설을 썼다고 하면 뭐 그 당시에는 자유를 위한 몸부림, 뭐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소설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런 거를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표현, 뭐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글을 쓸 때 그러한 생각들이 자신의 작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면 그 작가가 쓴 소설과 시를 더욱 쉽게 읽고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가가 1910년생이에요. 그러면 20, 30대 때는 1940년, 50년 이럴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작가가 자라면서 본 거는 일제강점기의 그런 한국의 실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소설을 읽는 거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절대론적 관점이죠. 자, 절대라는 말, 절대평가라는 말 아시죠? 절대평가는 상대방이랑 비교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결국 작품 자체를 독자나 뭐 작가나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대입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 소설 자체, 시 자체에서만 감상할 요소를 찾는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오직 작품만 보고 감상하자라고 써놨죠. 그런 것처럼 작가의 삶, 시대 상황, 독자의 상황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시에 어떤 표현이 쓰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해가면서 읽는 게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효용론적 관점이죠. 효용은 뭐 이런 겁니다. 만약 이 작품이 아무리 잘 쓰여졌어도 작품이 만약 읽는 이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지 않는다면 쓸모없다 뭐 이런 거예요. 효용 자체가 쓸모란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자가 얼만큼 재밌게 읽고 얼만큼 많은 거를 가져가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본 거를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승윤이의 국어쌤도 설명한 부분이고,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수업 초반에 어떤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었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이제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죠. 앞에서 네 가지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걸 배웠죠. 이제 그거를 구분해 봅시다. 절대주의적 관점은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겁니다. 즉, 작품 안내자죠. 작품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지 절대로 작품 밖의 것들, 작품 밖에는 이제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내재 오직 안에 있는 작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절대주의적 관점은 작품을 작품으로만 보면서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초록색 3개들은 외재적 관점입니다. 외재적 관점에는 작가를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그 당시 사회 배경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관점으로 작품 해석하는 방법, 뭐 이 3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이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그리고 호영론적 관점, 이 3가지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 이성부 시인은 이 대표작이 봄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제 봄 말고는 이제 딱히 교과서에 실린 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성부 시인이 나오면 이 봄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성부의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자, 이거가 뜻하는 게 뭘까요? 그 전에 여기 다라고 했죠. 이 다라는 종결어미를 언제 많이 쓰죠? 네, 보통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되게 단호한 표현으로 쓰죠. 뭐 예를 들어 오늘 라면을 먹을까? 보다는 오늘 라면을 먹겠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단정적인 표현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희망이 사라진 암울한 상황, 즉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죠. 이때에도 너는 온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올 거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뻘밭 구석, 썩은 무릉덩이, 한눈 좀 팔기, 싸움도 한판 하기,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 적어놨듯이 봄이 오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자, 그래서 봄을 동그라미라고 치면 이제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시어를 뜻하는 거예요. 봄을 동그라미라고 치면 뻘밭 구석, 썩은 무릉덩이,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지쳐 나자빠져 이런 것들은 세모시어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운다고 했습니다. 자, 바람이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바람은 봄을 깨우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은 동그라미일까요? 아니면 세모일까요? 동그라미를 친히 깨우러 간 바람이니까 얘도 긍정적인 시어, 즉 동그라미라고 볼 수 있겠죠.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여기서 보면 아까 1연부터 온다 이런 식으로 같은 시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거는
반복법이라고 반복법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지금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봄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반복법을 씀으로써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를이 아니라 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지금 이 상황들은 어떤 상황인지 느낌 오시죠? 봄을 맞는 감격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와서 지금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막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굳어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감격한 상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를 한번 간략하게 읽어봤는데 우리 문제를 풀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성부의 봄에서 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자, 시의 제목은 그 사람으로 치면 얼굴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을 뭘로 파악해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뭐 팔뚝이 굵나, 키가 크나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에 있어서 제목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죠. 자, 이성부 시인께서 자신의 시를 봄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봄이라는 시어가 자신의 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시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이성부의 봄에서 봄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왔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봄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내재적으로 관찰할 때는 내재적, 그 말은 이제 시에서만 파악을 하는 거죠. 뭐 시대적 상황이나 작가의 삶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따지지 않고 본다면 봄은 그냥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 배웠죠. 한번 외재적 관점으로 이 봄이 뭐를 의미하는지 파악해 봅시다. 자, 이성부라는 시인은 이제 아직까지도 살아 계셔요. 그 말은 이제 1970년대, 1980년대 민주화 시대를 겪은 시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봄이 의미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쟁취, 자유를 쟁취 이런 겁니다. 봄이 온다는 거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고 봄이 온다는 거는 자유로운 시대가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봄이 온다는 확신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봄이라고 이제 이성부 시인께서 아주 똑똑하게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말하는 이에 봄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어로 적절한 것은, 자, 봄이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뭐를 반복했어요? 온다, 온다, 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죠. 네, 그런 것처럼 2번 온다라는 시어가 이제 봄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아래 설명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이성부의 봄에서 바람은 말하는 이와 봄을 이어주는 땡땡땡이다. 자, 장애물? 아까 봄의 긍정적인 시어라고 했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어라고 했어요? 봄은 바람을 부르러 간 거죠. 그러면 봄은 바람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여기서 봄은 바람은 봄을 화자랑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연결해주는 매개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5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중 온다에서 사용된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문학적 표현 기법이라 해봤자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뒤에다가 법자 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그냥 문학적 표현 기법입니다. 뭐 역설법, 대꾸법, 어인법, 대조법, 반어법. 여기 중에서 뭐 다 아시는 거라고 믿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자, 이 지금 너가 누구예요? 너는 봄이죠. 보통 이제 봄 보고 너라는 표현을 쓰나요? 너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강아지한테도 너라고 쓰나요? 잘 아니죠. 너는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봄한테 너라고 지칭하고 있죠. 이 말은 봄을 사람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봄을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있죠. 그거랑 가장 가까운 문학적 표현 기법은 어인법입니다. 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활류법이라고 있거든요. 활류법과 어인법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어인법은 어떤 대상을,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고, 활유법은 동물이 아닌 대상을 동물처럼 대하는 겁니다. 활유랑 어인 중에서 활유법은 동물, 어인법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릴 일이 잘 없겠습니다. 네, 이거를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